베트남 하면 어떤 단어 혹은 이미지가 생각나시나요? 많이 떠올리시는 것이 바로 동남아시아를 대표하는 여행지라는 사실인데요. 베트남 통계총국에 따르면 작년 베트남을 찾은 외국인은 1260만 명으로 전년 대비 3배 정도가 늘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에 비하여 70% 수준으로 회복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요. 그중에서 한국인 관광객이 359만 명으로 다른 나라에 비하여 압도적인 차이를 보이며 가장 많이 방문한 국가로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베트남은 여행 외에도 베트남 축구팀을 이끌었던 박항서 감독님을 떠올리시는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박항서 감독님을 기용했던 덕분인지 베트남 축구의 전성기를 맞이했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나 한국과 연이 많은 베트남인이 일본에 떠오르는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회 문제가 발생했는지 알기 전 베트남인에 대한 특성을 알아야 할 듯한데요. 모든 베트남인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니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듯합니다. 베트남인의 첫 번째 특성은 바로 가족을 중시하며 습득력이 빠르다는 사실입니다. 배운다는 의지만 있으면 빨리 배우는데 이와 더불어 꼼꼼한 편이기도 하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에 반해 끈기가 없어서 베트남인을 고용했을 때는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이런 부분 때문이라고 하네요. 그렇다면 공부를 더 하면 되는 거 아닌지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요. 베트남인들은 일반적으로 개인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공부를 한다는 개념이 아닌 가족 혹은 자존심 때문인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지식이 없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이런 배경 때문인지 공부를 오랫동안 하기보다는 빨리 취업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래서인지 한국과 일본 같은 해외 취업을 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취업을 해도 문제가 존재합니다. 베트남인들의 특징 중 하나가 시간 약속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일을 맡겼을 때 마감 시간을 준수하지 않으니 고용자들에게는 꽤 골치 아픈 일로 다가오는 것이죠. 취업했을 때의 문제는 이 하나로 끝이 아닙니다. 박항서 감독님이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낮잠 문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운 나라에서는 한낮의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낮에는 잠을 자서 체력을 비축하는 나라가 간혹 있는데 베트남이 그 중 하나입니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베트남인들은 일본으로 일을 하기 위해 이동하기 시작했는데요. 베트남에서 일을 하는 것보다는 기술을 배워 해외에서 일을 하는 것이 부를 축적하는 것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베트남인은 특히 돈을 벌기 위해서는 갖은 노력을 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런 베트남인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이 바로 일본입니다. 일반적으로 아시아에서는 외국인 비율을 조사하면 중국인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는데요. 그에 반하여 일본에서는 중국인까지 제치고 베트남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의 베트남인이 많아진 것에는 어떤 이유가 숨어져 있을까요? 그 이유로 꼽을 수 있는 것은 일본에서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를 고려한 대책인 기능실습제도입니다. 기능실습제도는 1993년부터 개발도상국 출신 외국인들이 일본에서 일정 수준의 기술 연수를 하고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기능실습제도로 일본에 거주하게 된 외국인은 32만 명에 달하며 전체 외국인 노동자의 20%를 차지할 정도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니 일본에서는 외국인 실습생의 국제공헌이라는 명목을 내세우며 일본을 추켜 세우지만 실상은 좀 다릅니다. 제도에 가장 큰 허점이 존재하는데요. 기능실습생이란 명목하로 외국인이 받을 수 있는 비자는 최대 5년입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다른 곳에 이직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처음 다녔던 회사와 맞지 않는다고 해도 이직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니 무슨 일이 있든 간에 같은 회사에 계속 다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문제라고 볼 수 있는가 싶으실 텐데요. 이런 제도를 악용하여 일본 상사들이 베트남인을 괴롭히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베트남 직원을 따돌리거나 장난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폭행하는 일도 다반사로 일어나게 되죠. 이에 참으며 일을 하는 베트남인들도 있었지만 반기를 드는 사람들도 나타나게 됩니다. 참고로 말하자면 베트남인들은 자존심이 센 편이라서 누군가 자신의 실수를 지적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는데요. 일본인 상사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베트남인을 훈계하거나 문제를 삼으니 몇몇 베트남인이 참다 못해 터지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예시가 바로 팀장이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훈계를 하자 결국 팔꿈치로 공격하여 상해를 입힌 사건인데요. 이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이슈가 되었으나 베트남인과 관련된 사건은 점차 많아지게 됩니다. 이에 중국에서는 외국인 범죄율을 측정하게 되었는데 베트남이 중국을 제치고 1위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범죄율을 보인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베트남인들이 일본 내에서 저지르는 범죄는 다양한데요. 그 중에서 몇 가지가 가장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불법 해외 송금입니다. 이건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은데요. 합법적인 일본 은행을 거쳐서 베트남으로 송금을 하는 것이 아닌 음지에서 돈을 보내주는 일입니다.
이는 혼자 할 수 없는 일이므로 조직적인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형국이었습니다. 베트남인들이 굳이 불법 해외 송금을 진행한 이유는 일본 은행에 부과되는 높은 수수료 때문이었는데요. 거의 3, 4배 차이를 보이는 수수료 때문에 합법적인 방법을 꺼려하는 겁니다. 그 외에도 생필품을 훔치는 도난 사건 및 강력 사건까지. 심지어 앞서 말한 것과 같이 베트남인들을 중심으로 범죄 조직이 형성되어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형상을 띠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범죄 조직은 훔친 물건들은 일본에서 바로 처리하는 것이 아닌 베트남으로 보낼 정도로 국제적인 형태로 조직화가 거대해지고 있어 일본이 큰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닌데요. 일을 하다가 견디지 못했던 베트남인들이 도주를 하는 것 또한 문제가 되고 있는 실상이었습니다. 중간에 도주하면 인력이 비는 것도 문제지만 도주한 베트남인이 불법 체류자가 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불법 체류자의 경우 추방하는 것이 당연한 처사인데 그들은 들킴과 동시에 난민 신청을 하게 되어 추방당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웬 난민인가 싶으실 텐데 난민의 경우 심사를 거치는 기간 동안에는 추방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베트남인들은 조금이라도 더 일본에 있기 위해 이런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범죄가 추가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불법 체류자가 되면 한국도 마찬가지이지만 정확한 거주지를 알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기에 큰 범죄를 저질러도 검거하는 것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최근에는 한 베트남인이 경찰을 피격한 후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하여 그를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전 여친이 그를 숨겨줬던 것이 확인되면서 붙잡힌 사건이 있는데요. 특히나 이런 강력 범죄 또한 늘어나는 추세이니 얼마나 문제라고 봤는지 일본 경찰뿐만 아니라 야쿠자가 베트남 범죄 조직을 소탕하는 일까지 벌어질 정도로 큰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계속되는 문제에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을 일로 판단되는데요. 그렇다면 어째서 한국에서는 이렇게까지 베트남인들의 잡음이 들리지 않은 것일까요?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앞서 말한 것처럼 한국의 비자 발급 요건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일본의 경우 제도 덕분에 비자 발급이 쉬웠지만 한국은 쉽지 않습니다. 한국의 경우 경제적 증빙부터 시작하여 인터뷰도 필요합니다. 그 외에도 이민청에서 원하는 서류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닌데요. 그래서 비자 발급이 복잡하고 어려운 한국보다는 일본으로 가는 경우가 많았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의문이 드실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해도 한국으로 넘어오는 베트남인들 중에서 문제를 일으킬 사람은 일으키지 않겠냐? 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문제를 일으키려면 얼마든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었겠죠. 하지만 대다수의 베트남인들은 한국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높은 강도의 일 때문이었는데요. 말 그대로 범죄를 벌일 시간이 있어야 문제가 되는데 한국에 온 외국인 노동자의 대부분은 야근과 같은 높은 강도의 일 때문에 숙소와 회사를 오가면서 일을 하게 되기에 일본처럼 문제를 일으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높은 강도의 일을 그들이 싫어하는가? 그건 또 아닙니다. 그만큼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니 야근을 하면서까지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참으로 웃기면서도 씁쓸한 일이기도 한데요. 이 외에도 다른 이유도 존재합니다. 일본과는 다른 것을 느끼면서 정착하는 베트남인들도 많이 있는데요. 바로 한국인 특유의 정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으로 한국에서 일을 한 형을 둔 베트남인의 이야기를 찾을 수 있었는데요. 잠깐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해당 사연은 SNS를 재구성한 스토리입니다. 저는 일본에서 일을 하다 온 형을 둔 베트남인입니다. 저에게 형은 수치이자 자랑인 사람인데요. 제가 어렸던 그 시기, 형은 일본에서 불법적인 일을 했었던 터라 결국 추방당해서 베트남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어떤 일이었는지는 자세하게 말을 해주지 않아서 저도 잘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사기라든가 중대 범죄는 아니라고 하는 형의 말을 저는 믿었습니다. 그래도 그런 불법적인 일을 하고 돈을 보내온 것은 옳지 못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돈을 아무렇지 않게 받은 가족이 수치스럽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가족을 위하던 형이 자랑스럽기도 합니다. 베트남에 와서는 과거처럼 불법인 일은 벌이지 않겠다는 각오 때문인지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 덕분에 형은 가게를 하나 차릴 수 있었지만 많은 조사를 거치지 않고 시작했던 탓인지 망하게 되었습니다. 생각하지도 못한 사태가 벌어지게 된 것이었고 형은 낙심하다가 외국으로 일하러 간다고 하겠다고 하더군요. 근 10년 만에 다시 외국행을 택하게 된 겁니다. 저는 차마 형을 말리지 못했고 함께 외국으로 향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죠. 저는 벌써 성인이 된 후였으니까요. 형은 그런 저와 함께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한국으로 향하기까지 근 2년 동안 준비했던 것 같아요. 비자가 생각보다 오래 걸렸거든요. 그리고 한국에 도착해서 아는 형들이 일하는 공장에 들어가 일을 시작했습니다. 힘들기는 했으나 그래도 형들이 있어서 버틸 수 있었어요. 더군다나 사장님도 좋은 분이셨어요.
가장 나이가 어렸던 저에게 밥도 따로 사주시고 형처럼 보살펴 주셨거든요. 다들 사장님께 잘해야 한다고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불황이라고 해도 사장님의 공장은 항상 돌아갔어요. 사장님은 공장이 항상 돌아갈 수 있도록 많은 일을 받아오시는 걸로 유명했는데 남들이 봤을 때는 돈 때문에 이런다고 생각했지만 직원들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제가 있던 그 공장은 절반이 넘는 인원이 외국인이었기에 야근을 하는 것을 좋게 생각했어요. 조금이라도 더 벌어서 가족들에게 보내고 싶어 했으니까요. 저 또한 몸이 힘들어서 숙소에 돌아가면 잠이 금방 들었지만 많은 돈을 벌어서 가족들에게 보낼 수 있었기에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쯤 형이 정말 이상한 말을 하고는 했습니다. 이게 아닌데 라는 말을 자주 했거든요. 형은 주말이 되면 친하게 지내던 형들과 뭔가 이야기를 하는 듯 했으나 평일이 되면 녹초가 되고는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형은 저에게 도저히 안 되겠다고 베트남으로 돌아가겠다고 했어요. 당시 일이 많아져서 한 달 내내 일하느라 여념이 없었거든요. 저는 그래도 체력이 많았기에 좋았는데 형에게는 아니었나 봅니다. 형은 베트남으로 돌아가고 저 혼자 남아서 일을 했는데요. 이상하게도 몇몇 형들도 베트남으로 돌아간 상태였죠. 그리고 나중에 충격적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베트남으로 돌아간 형들은 불법적인 일을 하려고 한국으로 왔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일이 생각보다 너무 고되었고 야근을 안 하면 이상하게 보일까봐 다 참여했던 겁니다. 덕분에 계획을 이루지 못했고 한국에서 다른 일을 할까 싶었지만 너무 일에 질려서 베트남으로 갔던 거예요. 베트남은 그나마 널널하게 일하는 편이거든요. 저는 형이 불법적인 일을 다시 손을 대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한국의 높은 강도 덕분이라는 것이 좀 웃겨서 이런 사연도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관련 글은 베트남인들에게 많은 호응을 받게 되었는데요. 제 눈을 사로잡았던 댓글은 한국에서 근무 중이라 밝힌 한 네티즌이 한국에 있다가 베트남으로 돌아가서 일하는 것을 보면 답답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미 한국화된 그들에게도 베트남 현지 사람들의 일처리 방식은 답답한 모양입니다. 현재 일본은 골머리를 앓고 있던 일련의 일들로 인하여 기능실습 제도를 폐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과연 폐지가 관련 사항을 해결해 줄지 관심이 쏠리는 바입니다. 한국도 이런 전초를 밟지 않도록 혹시 모를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클립 뉴스였습니다.